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장 내일장 일부 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정덕입니다. 시장이 반등의 기미조차 없는 상황입니다. 지속적으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지금 코스닥은 또 1%대까지 낙폭이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국내 시장을 둘러싼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괜찮습니다. 3M의 실적 발표가 있었는데 어닝 쇼크가 나오면서 지수가 좀 눌리는가 싶었지만 장 마감 후에 아마존의 깜짝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미국 시장은 다시금 분위기를 장 마감 후에 회복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결론적으로 볼 때 미국 시장은 긍정적입니다. 여전히 미국 경기 괜찮고요. 그런데 우리 시장 미국 경기가 나쁠 땐 같이 안 좋아지고요. 미국 경기가 좋고 시장이 잘 갈 땐 또 디커플링이 나오면서 좀 답답한 흐름들을 가져가는 게 우리 시장은 1분기 마이너스 성장률 어제 좀 전해드린 바가 있었고요. 지금 유가가 끊임없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생산, 설비, 투자, 소비까지 위축되고 있고요. 달러가 지금 어마어마하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어서 시장을 둘러싼 상황 자체가 좋지 못합니다. 거래소는 그러다 보니까 시총 상위주들 일제히 혼조세를 보이는 가운데 대다수의 종목이 내리고 있고요. 코스닥 역시 개별 종목 이슈로 움직이면서 전체적으로 움직임은 둔화가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실적 시즌이기도 합니다. 지금 한라는 1분기 영업이익이 42.3%나 감소했다. 일단 1분기 어닝 자체는 전체적으로 좋지 못한 상황까지 함께 지금 나오고 있어서 시장 상황은 녹록지 못합니다. 일단 악재들이 속속 나오고요. 쉽게 볼 수 없는 우리 시장의 근본적인 문제, 성장률 저하, 그리고 뭐 유가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 달러에 대해서 취약한 부분들이 그대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 안 좋았고요. 다음 주 시장도 쉽게 볼 수가 없는 상황이고 5월 시장에 대해서도 지금 긍정적인 이야기를 쉽게 할 수가 없을 겁니다. 자, 그렇다면 4월의 마무리 그리고 5월에 대한 준비는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될지까지 오늘 시장에서 그리고 일부에서 함께 만나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헤드라인 뉴스부터 전해드립니다. 올해 1분기 우리나라 경제 성장률은 마이너스를 기록했지만 소비자 심리는 5개월 연속으로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이번 달 소비자 동향조사 결과를 보면 소비자 심리지수는 100.6포인트로 지난달보다 1.8포인트 올랐습니다. 한국은행은 소비자들이 체감하는 경기와 경제 성장률과는 방향이 엇갈릴 수 있다며 소비자 심리지수는 추경에 대한 기대, 물가와 주택가격 안정 등의 영향으로 상승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는 최근 국제유가가 70달러대로 상승하며 기업과 서민의 부담 증가가 우려된다며 대응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1분기 우리 경제가 역성장한 데 대해서는 2분기 이후 재정 조기 집행 효과가 본격화된다면 성장률 반등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을 꼭 만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현지 시각으로 25일 백악관에서 열린 행사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매우 중요한 회담을 위해 하루 뒤 미국을 방문하며 중국에서는 곧 시 주석이 올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백악관은 협상 의제로 기술 이전 강요, 비관세 장벽, 농업과 서비스 부분 관련 무역 이슈들을 꼽았습니다. 우리나라가 미국 무역대표부의 지식재산권 감시 대상에서 11년 연속으로 제외됐습니다. 미 무역대표부는 교역국의 지재권 보호 실태를 담은 연례 보고서인 2019년 스페셜 301조 보고서에서 11개국은 우선 감시 대상국에 25개국은 감시 대상국으로 지정하면서 우리나라는 대상국에서 제외됐습니다. 증시를 이어갑니다. 코스피가 오늘도 빠집니다. 2170포인트대까지 지금 밀려 내려갔고요. 12포인트가 넘게 빠져 내려가고 있습니다. 하루간의 흐름을 좀 살펴보도록 하죠. 보시면 장중에 2170선도 살짝 붕괴가 됐었고요. 또 다시 V자 모양으로 반등이 나오나 싶었습니다. 2184까지 장중 고점을 찍었던 증시가 다시금 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인데 일단 오늘 하루의 중간 정도에 있는 상황이고요. 답답한 흐름은 계속해서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수급 주체 만나보도록 하죠. 외국인 기관 동반 매도고요. 개인만 삽니다. 지금 이 수급 자체가 며칠째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기관은 전체적으로 봤을 때 모두 파는데 연기금만 좀 강하게 매수를 해주면서 구원투수 역할은 하지만 역부족입니다. 477억 원. 비교적 강하게 매수는 들어오는 상황입니다. 시총 상위주들의 흐름 살펴보도록 하죠. 삼성전자 보합이고요. SK하이닉스가 어제 실적 발표하고 상승이 좀 나왔는데 오늘 그대로 돌려놓습니다. 2%대 하락. 현대차도 2%대 하락 나오면서 13만 5천 원대까지 밀렸고요. 셀트리온이 하루 만에 반등 나오네요. 1.18% 올라갑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LG화학과 포스코 현대모비스는 빠지지만 삼성바이오로직스, LG생활건강 올라갑니다. LG생건 어제 낙폭이 컸는데 장 마감 후에 실적 나왔는데 실적은 양호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선방하고 있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삼성바이오에피스 상무의 그 구속 수사 관련해서 이야기가 나오면서 어제 급락한 바가 있었는데 오늘은 또 반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신한지주부터 KB금융까지 한 종목도 오르질 못합니다. 지금 경기 방어주적 성격이다 하는 통신 그리고 금융주들까지 전체적으로 어렵고 삼성물산 잘 보시면 주가 10만 3천 원대까지 지금 내려온 상황입니다. 거의 삼성물산도 10만 원 초반 부근까지 오랜만에 또 내려오는 상황이고요. 코스닥 시장 가보도록 하죠. 742.90포인트 1%나 빠집니다. 코스닥 750선 무너지고 바로 740선 초반까지 지금 다시 밀려 내려옵니다. 하루간의 흐름 정리해 보도록 하죠. 749부터 740까지 쭉 빠졌고요. 이후에 반등 없습니다. 계속해서 740선 초반에서 답답하게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수급 주체 보셔도 매한가지입니다. 개인만 계속 삽니다. 971억 원 개인만 사고요. 기관 외국인 동반 매도하는 가운데 기관의 매도세가 오늘 강하고 최근 들어서 시장에서 기관들의 매도 물량이 좀 많이 쌓여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시총 상위주들인데 셀트리온자 들어가면 그나마 좀 선방합니다. 어제 하루 조정이 나왔는데 오늘 바로 반등에 성공합니다. 셀트리온 헬스케어 1.21% 올라가고 헬릭스미스도 강보합입니다. 하지만 나머지 종목들 모두 조정 나오고요. 포스코케미칼 어제 하루 반등이 나오나 싶었는데 다시 5만 5천 원대까지 밀렸네요.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자, 메디톡스부터 셀트리온 제약까지 셀트리온 제약도 하락 반전했습니다. 펄어비스 한 종목 올라가고 나머지 모두 빠집니다. HLB도 8만 원 초반까지 다시 밀렸네요. 다음 살펴볼까요? 슈젤 반등을 하지만 반등폭 미미하고요. 제넥신도 반등폭 미미합니다. SK머티리얼즈, 파라다이스, SFA까지 지금 뭐 중국 관련 소비주들 그리고 전기전자 부품 업종들 모두 하락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다음 살펴보도록 하죠. 원달러 환율이 오늘 조정이 좀 나오나 싶었는데 장중에 조정해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1161원 40전대까지 가파르게 계속해서 올라가고 있는 달러입니다. 금일폰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장의 이슈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펠리지 투자리서치 김민수 대표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시장 지속적으로 지금 밀려 내려가고 있고요. 이러다 보니까 뭐 불안 요소들 갑자기 이런저런 이야기가 나오고 지금 시장에 악재들이 많이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 어떤 상황인지 좀 이슈 점검해 주시겠습니까? 네, 이번 주 들면서 정확하게 지난주 금요일 때부터 시장의 변화가 좀 찾아오기 시작했었죠. 그런 관점 쪽에서 글로벌 시장 전반적으로 보게 되면 미국만 좋다, 미국만 상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는 관점인데 어제부로 중국도 21선의 중국 상해종합지수도 이탈하고 한국 시장은 연초와 같이 비교를 해보게 되면 상대적으로 두드러지게 약세를 보이고 있다는데 주목해야 될 흐름들인데요. 일단 왜 유독 한국 시장이 조금 더 낙폭이 크면서 불안 요인들이 커지는가라는 부분을 봤을 때는 일단 국내가 갖고 있는 모멘텀들이 더 약하다는 데 초점을 맞춰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환율입니다. 앞서서도 잠깐 앵커님께서 얘기하셨지만은 원달러 1160원까지 올라오기 시작하면서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흐름들이 물론 달러화가 강세로 가면서 나온 변화라고 하더라도 주변 국가들 위안화 흐름이나 아니면 일본의 엔화 흐름들과 비교를 해봤을 때도 유독 좀 약세 모멘텀이 강하다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고요. 그런 관점으로 봤을 때 그런 원화가 약세를 가져가는 대표적인 요인 중에 하나가 첫 번째로 이 노르웨이 국부펀드 관련돼서 한국에 대해서 채권을 매도한다라는 시각들이 좀 컸었고요. 거기다 4월 달에 외국인들의 배당금 유출에 대한 우려감들도 같이 더 작용을 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추가적으로는 지정학적 리스크까지 특히 북한의 비핵화가 난항을 겪다 보니까 그와 함께 이어지는 이란의 제재가 강화되면서 나오는 어떤 중동 리스크까지 부각되면서 나오는 변화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이 더 환율의 압박을 좀 더 키우고 있다라는 쪽으로 보여지고 있고요. 또 하나 국내 펀더멘탈이 약하다라는 관점들도 같이 나오고 있는 부분이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대표적으로 무역 수지 같은 경우 일단 작년에 계속 하향 기조를 보이다가 올해 초 같은 경우는 그래도 좀 반전의 시도가 나오지 않나라는 관점 쪽에서 약간 다시 좀 돌아선다라는 분위기이긴 하겠지만은 최근에 반도체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업황에 대한 우려감이 상당히 크죠. 근데 반도체에 대해서
업황이 우려가 되는 부분들은 바로 직결되는 수출과 연결된다라는 쪽으로 봤을 때 이에 따른 무역 수지가 생각보다 그렇게 빠르게 회복되지 못하겠구나라고 관점 쪽에서의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어제 발표됐던 1분기 GDP 속보치가 충격으로 다가오고 있는 사실들, 대표적으로 전분기 대비 0.3% 마이너스로 들어갔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아무래도 부담감이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물론 2분기부터는 기저효과와 함께 돌아갈 수 있겠다라는 쪽에 대한 낙관적인 시각도 있겠지만은 특히 2분기를 기대하는 것은 물론 정부 지출 관련된 추경 효과입니다. 근데 이 추경 효과를 생각하기에는 지금 어느 정도 국회 통과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벌써 국회에서는 또 한바탕 싸움이 벌어지고 있죠. 거의 몸싸움입니다. 그래서 그와 관련된 부분까지 생각했을 때 원활하게 정부 지출이 확대되면서 GDP를 끌어올릴 수 있을 것인가는 여전히 우려감이 좀 크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하나 기업 실적에 대한 부담감도 상대적으로 커질 수밖에 없는 국면들인데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S&P 500 기업이 당초 1분기 어닝 시즌으로 들어올 때 약 한 4% 넘게 정도, 4% 정도 감소했을 것이다라고 작년 동기 대비 흐름들을 예측했었는데 막상 뚜껑을 열다 보니까 지금까지 발표된 기업들의 실적을 보게 되면 오히려 2.4% 늘었다라는 쪽에서 안도의 한숨과 함께 주가도 이 정도 수준까지 유지를 할 수 있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국내 기업들은 어닝 시즌에 들어와서 또 뚜껑을 열다 보니까 물론 눈높이는 안 높았다고 하더라도 자동차만 선전하고 있고 나머지 쪽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철강 같은 대표 주자들은 여전히 실적이 안 좋다는 게 확인되고 있다고 하게 되면 이런 부분들도 아무래도 시장의 부담으로 나올 수밖에 없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따라서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는 일단 환율과 관련된 부분들은 지금 시즌에 원화 약세가 두드러진 모멘텀이 있을 수밖에 없다. 대표적으로 이제 국부펀드의 한국 채권 매도나 외국인 배당금 유출 관련된 부분들은 한 4월 말에서 5월 초 정도면 어느 정도 정리가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여지고 있는데 그 이후에 환율의 모멘텀이 원화 약세가 좀 꺾이는지는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두 번째로 기업 실적과 관련된 부분들은 그래도 상저하고에 대한 기대감이 높은 가운데 2분기 정도쯤이면은 거의 바닥권을 차지하지 않겠느냐라는 쪽으로 확인하고 있는데 이 부분은 좀 확인 시간이 필요하겠죠. 게다가 또 가장 또 중요한 부분들이 글로벌 경제 지표가 그래도 중국을 중심으로 저점대를 확인하고 확장세가 계속 들어가는 부분들, 특히 다음 주에 이어지는 월말 월초에 이어지는 중요한 경제 지표들에 대해서 주목을 할 수밖에 없겠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환율 관련된 모멘텀만 어느 정도 좀 확보가 되기 시작하게 되면 좀 바뀔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바라보고 있는 게 지금 상황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전체적으로 지금 시장 흐름 하나하나 다 짚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종합적으로 볼 때 전략들 굉장히 중요한 시점 아니겠습니까? 어떤 전략들 필요할까요? 네, 일단 코스피 일봉이나 주봉상의 흐름을 보시게 되면은 대표적으로 직전 고점대 2240선과 50선을 돌파 못한 채 밀리고 있다. 양관점 쪽으로 보게 되면 아무래도 저희가 보통 얘기하는 쌍봉이죠. 그에 따른 부담감은 높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단기 추세권을 지지를 할 수 있느냐라는 쪽으로 봤을 때 한 2190선에서 60선에 대한 지지력을 확보하는지가 가장 또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이제 만약에 기술적으로 봤을 때는 2130선, 즉 박스권 하단부죠. 이쪽까지 이탈한다고 하게 되면 추세 이탈의 무게를 들 수 있을 정도로 약간 좀 부정적인 시각이 커질 수 있다는 것도 같이 내포하고 있는 상황들인데 하나 지금 생각해 볼 문제들 같은 경우는 삼중고라고 하고 있는 유가, 환율, 기업 실적 이런 여러 가지 악재가 도출되는데 외국인들은 오히려 환율 같은 경우도 원화 약세가 뚜렷하다고 하게 되면 적어도 매도세, 즉 하루에 1000억대, 2000억대 식으로 팔아가야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안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상대적으로 봤었을 때 지금 버티고 있다라는 쪽으로 잘 견디고 있다라는 쪽도 생각해 볼 수 있는 측면이라고 생각되고 있고요. 물론 외국인들은 주식을 파는 것 대신에 선물 매도를 강화시키면서 해지 요인으로 삼고 있다는 쪽은 뚜렷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본격적으로 아마 2130선까지 무너지면서 나오는 부분들은 이런 외국인들이 현물 매도까지 강화시킬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도 보여지고 있는데 아직까지는 그래도 외부 변수에 비해선 잘 버틴다라고 볼 수 있는 게 지금의 흐름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런 차원에서 또 중요하게 보여지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계속 속속들여서 다음 주까지도 이어질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가장 중요한 게 눈높이가 낮은 만큼 이를 그래도 충족할 수 있겠느냐. 그리고 어떤 반전에 대한 기회, 즉 앞으로 나아질 수 있겠다는 기회 요인들이 나올 수 있겠느냐. 이 부분이 가장 중요하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 자체에 대한 기대감이나 여전히 확인해야 될 건 확인해야겠다. 상관점이 높다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기대감이 확대되는 게 아니라 종목 중심으로 약간 작은 섹터 쪽으로 시선이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쪽에 무게를 두시되 일단 중요한 부분들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한 2160선 정도 지지력을 보여줄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한 2130선의 마지노선이라고 표현할 수밖에 없는데요. 이 정도 부분까지도 그래도 잘 버틸 수 있는지를 한 4월 말과 5월 초에 그런 변곡점의 흐름들로 이어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계속 시각을 가져가면서 대응할 필요가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2130선까지의 마지노선을 다음 주에 한번 살펴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셀리지 투자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고요. 이슈 칼럼 이어갑니다. 이슈 칼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자리 함께합니다. 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국내 시장에서 지금 계속 얘기가 나오고 있는 게 정치, 경제, 사회 어느 면이든지 GDP가 역성장했다라는 부분이고 오늘 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굉장히 깊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정부 당국이 얘기를 했습니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이라면서요, 지금? 그렇습니다. 그 외부의 충격이 가해진다라는 이제 변수를 제외하고 자체적으로 경제가 이제 후퇴했다라는 건 아마 처음일 겁니다. 네. 그래서 뭐 정치에 가려져 있기는 하지만 굉장히 큰 뉴스입니다. 뭐 올해 들어서 나왔던 경제 관련 이슈 가운데 가장 큰 이슈가 아닐까 싶은데 일단 이 정도면 성장률 쇼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일단 뭐 잠정치이긴 합니다. 그러나 1분기가 전기 대비 마이너스 0.3% 후퇴했다라는 건데 이게 우리 경제가 마이너스로 돌아선 건 이제 글로벌 금융위기였던 2008년 당시 4분기 이후에 거의 뭐 10년 만에 처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시장의 기대치가 뭐 높지도 않았어요. 그러니까 뭐 0.3 정도는 나오지 않겠느냐 플러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렇게 안 좋아진 이유는 반도체입니다. 반도체에 기댄 성장이 얼마나 위태한 건지를 보여주는 대목인데 수출과 투자가 전부 반도체와 관련이 있습니다. 네. 일단 뭐 어제 그제 실적 나왔던 제가 이제 삼성전자보다 하이닉스가 더 위태로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반도체가 이제 디램 위주의 시장이 지금 굉장히 현장 가격, 실물 가격이 떨어지다 보니까 수출도 좋지 않고 수출인 2분기 연속 떨어졌습니다, 이미. 네. 여기에다가 설비 투자도 반도체 제조용 이제 장비와 같은 설비 투자가 일단락됐기 때문에 지금 비수기입니다. 여기에다가 기타 운송 장비도 굉장히 줄었고요. 이러다 보니까 투자가 10% 넘게 줄었다. 이것은 IMF 이후 1998년 이후 21년 만에 최악인데 이건 뭘 의미하느냐. 투자를 안 했다라는 건 앞으로 생산이 늘어날 여지가 줄어들었다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다가 지난해 4분기부터 재정을 굉장히 앞당겼었어요. 그러니까 재정 효과도 굉장히 줄어든 것, 정부의 재정 지출이 줄어든 것까지 이제 겹쳤는데 물론 이제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뭐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2.6% 맞추기도 좀 어렵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 참 이제 앞뒤가 좀 안 보여서 정말 이제 시계 제로라는 표현이 딱 어울리는 상황입니다. 예. 아무래도 뭐 패스트트랙 때문에 정치권에서 지금 식물국회가 아니라 동물국회 얘기가 나올 정도로 그래서 지금 뒤로 가려져 있다라고 하는데 이게 굉장히 심각한 문제거든요. 추경 발표를 했는데 추경 규모는 IMF 권고보다 훨씬 적은 6조 원대입니다. 근데 지금 효과가 그렇게 크지 않을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여기 말고도 뭐 사실 환율도 문제고 그래서 금리 낮춰야 된다 얘기들 많잖아요. 뭐가 더 필요할까요? 지금 상황에서? 지금 우리가 처한 이제 외부의 변수를 보게 되면 사실 미국 경제가 좋아진다는 것 이외에 딱히 좋은 게 없습니다. 그렇죠.
지금 환율도 굉장히 불안하고요. 예. 국제유가 뛰고 있습니다. 여기에다 외국인 투자자들이 그동안은 4월 초순 지지난주까지는 굉장히 잘 사다가 이번 주 들어서는 하루하루 좀 계속 TV가 좀 팔아요. 엇갈려요. 네. 여기서 차익을 실현할까 말까 뭐 물량은 크지 않습니다만 네, 네. 변심할 가능성도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정부가 추경 얘기를 꺼냈는데 이게 타이밍이 필요하고 적정 규모여야 되는데 규모도 줄어들었고 뚜껑을 열어보니 미세먼지에는 한 2조 2천억 원 예. 그리고 경기부양 일자리와 같은 선제적 대응에 4조 5천억 원 합쳐서 6조 7천억 원이에요. 자, 이러다 보면 물론 정부의 이 추계로는 이 정도로도 미세먼지를 통해서 한 7천 톤 이상 추가 감축이 가능하고 신규 일자리가 한 7만 3천여 개, 성장률은 추경 효과로 0.1%포인트 끌어올릴 수 있다라고 얘기하고 있지만 대부분 다 의구심을 자아내고 있어요. 홍남기 경제부총리 입으로 추경을 한다 하더라도 올해 성장률 전망치 정부가 제시했던 건 2.6에서 2.7이었는데 예. 그 하단도 맞추기 어렵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러면서 추가적인 보강 정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경기회복을 해서 쓸만한 카드가 없어요. 이미 470조 원 가운데 재정은 상반기에 굉장히 다 밀집시켜 놨고요. 예. 6대 사회별로 상반기에 이제 쓴다고 해놓고 여기다 그 예산 외로 추경까지 또 6조 7천억 원 하겠다고 해놓은 상황에서 지금 재정 정책은 정말로 상반기에 집중이 돼 있습니다. 그럼 할 게 뭐냐? 그러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통화 정책 아니냐? 금리 인하 시켜라.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IMF가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지금 정부의 경제 성장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구존 GDP의 0.5% 수준이 구존 플러스 알파의 추경과 더불어서 여기는 지금 한국의 경우에는 통화 정책의 여력이 있다. 왜 같이 안 쓰느냐 이 얘기를 했던 거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주 이주열 총재는 부인했어요. 지금 이 시점에서 아니다. 그렇습니다. 금리 인하를 검토할 이유가 없다. 왜냐? 이유는 상저하고 우리 경기를 2분기에 추경을 하면 저점을 찍고 하반기엔 그나마 좋아질 올라간다. 것이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통화 정책의 문제점이 뭐냐? 늘 선제적인 대응이 아니라 뒷북 대응이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 왔죠. 이미 1분기가 마이너스가 났어요. 2분기마저 마이너스가 나면 그러면 그다음부터는 리세션이라는 표현, 침체라는 표현을 그렇죠. 쓰거든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그때는. 그렇습니다. 예. 그러니까 선제적으로 대응을 안 하고 미국 눈치를 보고 세계 경기 보고 유가 보고 환율 보고 외국인 보고 이러다 보면 타이밍을 놓쳐요. 그러니까 지금 할 수 있는 이 카드가 많지 않다는 것도 굉장히 그 위협 요인입니다. 사실 금리를 내려야 된다라는 압박이라고 표현하긴 뭐하지만 시장에서는 지속적인 시그널을 보내주고 있는데 부동산 경기 지금 어느 정도는 그래도 안정됐는데 그것까지 또 휘청거리면은 물가 상승하고 또 서민들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을까. 이것도 좀 정부가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도 좀 들어요. 어쨌든 간에 한은 같은 경우에는 올해 금리 인하 없다라고 이주열 총재가 거의 못 박듯이 이야기를 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2% 중반대의 성장률은 가능하다고 하는데 이게 상식적으로 볼 때 이제 거의 불가능한 수치로 저 같은 사람이 봐도 보이거든요. 이게 가능해 보이십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죠. 마이너스가 나왔는데 어떻게 2점 지금 마이너스를 나와요? 메꾸기 위해서는 예. 나머지 분기 거의 1% 가까운 성장을 계속 올라가야 해야 되는데요. 맞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눈높이는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오늘만 하더라도 증권사 관련해서는 2% 초반까지 내리고 있습니다. 사실 무디스가 처음으로 2.1%라니까 저건 뭐지? 지나치게 한국 경제를 비관적으로 본 게 봤다 아니냐라는 시각이 우세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그 LG경제연구원이 이미 2.3으로 낮췄죠. 그리고 한은 역시 올 상반기는 상조하고라고 해서 2.3 그리고 하반기에 가면은 이보다는 좀 높아질 수 있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러나 지금 보면 당장 KDI 그리고 이제 수정 전망을 발표할 수 있는 기관들 전부 다 눈높이를 낮추고 있어요. 네. 좀 좋아질 것을 기대하기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추경도 사실은 타이밍과 규모가 중요한데 성장률을 제고하기에는 너무나 턱없이 부족하고 그렇죠. 타이밍도 문제입니다. 국회가 저렇게 지금 공전 상황이 있는 상황에서 지금 정부는 당장 5월이면 좀 어떻게든 돈을 풀어야 된다라는 입장에도 불구하고 서로 정치적 이해관계가 맞닥뜨려지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지금 바라보고 있는 건 미국이 그나마 금리를 통화적 완화 정책을 하면서도 경기가 좋아지고 그리고 유럽도 마찬가지고요. 중국도 마찬가지고 대외 변수가 좀 좋아질 것을 이제 기대하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 내부에서는 계속 쌓였던 문제들이 하나둘씩 기업 실적도 그다지 썩 좋지는 않고요. 그리고 설비 투자가 이제 줄어들고 있고 국내 투자보다는 오히려 해외 투자를 더 많이 하고 있다라는 점이 앞으로 우리가 일자리 문제에 있어서 굉장히 정부 재정으로 만드는 일자리를
제외하고는 더 줄어들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도 뭐 스마트폰 MC 사업부가 워낙에 뭐 적자의 원흉이다라는 얘기가 나왔지만 지금 베트남으로 전체 이전한다는 게 결국 일자리가 사라진다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이런 거 하나하나가 지금 다 안 좋다 보니 뭐 어떤 분은 이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우리나라 경제 상황이 감나무에서 누가 흔들어줘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그럼 미국 얘기하셨는데 미국 GDP가 이제 나오잖아요, 1분기. 이게 어느 정도는 지금 하향 조정된 부분이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국내 시장에 좀 훈풍이 불 수 있을까요, 이게? 지금 원달러 환율이 1,160원대를 찍었어요. 네, 오늘 이것도 넘어왔어요. 2년여 만에 또 처음입니다. 예. 이게 사실은 환율이라는 건 굉장히 변동폭이 적게 움직일 때가 좋거든요. 이렇게 너무 갑자기 뛰거나 갑자기 떨어지게 되면 쇼기 옵니다. 예. 사실 아니 그러면 환율 올라가서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우리나라 수출로 먹고 사는데 수출 경쟁력이 좋아지는 거 아니야? 물론 일부 맞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지금 우리의 한국의 경쟁력이 떨어져 있는 상황에서 단순히 환차익을 기대하기는 좀 어려워 보이고요. 수익성 개선이 되지가 않고요. 실질적으로 지금 유가며 이제 그리고 이런 이 대외적인 변수를 봤을 때 수입 물가가 더 오를 수 있고 예. 이런 부분을 보게 되면 이게 긍정적 효과보다 부정적인 이 파장이 더 클 수 있는데 그러면 우리나라 원화 가치가 떨어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는 뭐냐? 경제가 불안하다는 것도 있지만 하나는 달러 강세입니다. 절반 이상의 비율이 달러가 지금 굉장히 초강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게 각국의 통화 대비 예. 6개의 통화의 바스켓을 한 달러 인덱스의 경우에 거의 2년여 만에 최고치예요. 유럽도 좋지 않고요. 호주를 비롯한 아시아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일본도 그다지 썩 좋은 상황이 아니에요. 예. 뭐 이러다 보니까 달러만 계속 사자세가 지금 몰려들고 있는 상황이어서 이게 뭐 오늘 이제 GDP가 1분기 성장률이 발표가 됐는데 뭐 눈높이가 많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2.7에서 2.8이에요. 예. 사실 우리는 굉장히 언감생심 기대해 볼 수 없는 수치입니다. 예. 미국 전체를 놓고 보면 올해 2.3이에요. 거의 한국 경제 덩치가 서로 사이즈가 다른데 우리하고 거의 비슷한 성장의 속도로 이제 나가고 있다는 가겠다는 얘기인데요. 그러니까 만약 이 성장률이 GDP를 웃돈다면 최근에 이제 나타났던 소매 지표, 고용 지표가 이제 호전됐다는 걸 감안하게 되면 조금 더 오르지 않겠냐라는 기대감이 있고 아니다 무슨 얘기냐. 그 전에 있었던 이 성장을 감안하게 되면 글로벌 성장세를 감안하게 되면 조금 더 낮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큰 레인지 범위를 밖에 벗어나지 않는다면 미국 경제는 호재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만에 하나 이를 떨어진다면 뭐 실망 매울이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만 그 밴드선에서 움직인다면 달러와 강세 미국 증시는 지금 S&P 500 지수, 나스닥 최고치죠. 지수는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를 가르치고 예.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오늘 발표될 GDP, 물론 잠정치입니다. 잘 보셔야 합니다. GDP 잠정치가 밴드 내에서 움직이고 참 남의 나라 얘기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것 같은데 환율 아까 살짝 짚어주셨는데 1,160원이고 지금 실시간 가격을 보니까 1,161원대까지 지금 또 올라온 상황입니다. 2년여 만에 최고치인데 원화 약세 요인은 사실 국내 경기가 안 좋은 것도 있고 뭐 저희가 쉽게 찾아볼 수 있는 거는 그런 거잖아요. 지금 배당금을 여괴로 그 송금해야 되는 것들도 있고 자금이 빠져나가고 매력도가 떨어지고 뭐 대충 이렇게 보이는데 어떤 게 있어요, 구체적으로? 맞습니다. 지금 그 원달러 환율이 갑작스럽게 이렇게 하루에 거의 10원 가까이 움직이고 있거든요. 거의 유례가 없죠, 이런 맞습니다. 날은. 예. 우리는 굉장히 변동폭이 좀 작은데 굉장히 이제 좀 탄탄하다. 펀더멘털이 탄탄하다라는 말은 증시의 변동성도 적지만 환율의 변동폭이 적은 것도 굉장히 예. 긍정적 요인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불안하게 움직이고 있는 건 물론 성장률 쇼크도 있습니다만 뭐 미국의 경제가 좋아지고 있다라는 점도 있고 그리고 또 하나를 든다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4월 되면 배당금이 돼서 외국인들이 빠져나가요. 예. 그리고 5월 되면 MSCI 신흥국 지수가 또 변경이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올라있는 한국 증시를 살까? 물론 중국 증시는 오히려 더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쵸. 중국 증시도 최근 들어서는 조금 주춤을 하고요. 그러나 그 비중을 보게 되면 우리가 비중이 좀 줄어드는 포션이 있고 중국은 오히려 더 비중이 더 늘리고. 늘어나는 이 추세이기 때문에 글로벌 투자자 입장에서 앞으로 기대 수익률이 어딘가를 높은가에 베팅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뭐 일시적인지 아니면 추세적인지는 좀 지켜봐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환율이 이제 이 급등하면서 달러가 계속해서 초강세를 보이고 있다라는 거 예년과는 좀 달라요. 달러가 강세로 가면 주로 엔화도 강세로 갔었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기축통화니까요. 그러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달러만 강세로 가고 있어요. 자, 이런 이 변화를 또 어떻게 시장에서 해석할지 이게 트렌드화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겠습니다.
이게 사실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번에 몇 번을 강조를 한 바가 있습니다. 우린 강달러를 원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달러를 자꾸 눌러놨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달러가 강하다는 건 미국 경기가 그만큼 좋다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말씀해 주신 대로 유로화, 뭐 파운드, 엔화 지금 다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 글로벌 환율 흐름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주시면 어때요? 이 환율이라는 건 사실은 가장 좋은 경기 바로미터거든요. 예. 경기가 좋으면 그쪽으로 돈은 흘러갑니다. 돈이 많아지는 곳에는 당연히 선호가 높기 때문에 이 공급보다 수요가 많은 쪽에 강세가 나타날 수밖에 없는데 이런 흐름은 사실 금리하고도 굉장히 민감한데 지금 연준의 경우 이미 연초부터 상당폭 이 통화 긴축에 대한 기대감을 무너뜨리면서 완화적 통화 정책을 쓰겠다고 예. 얘기를 했어요. 돈을 푸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정상적인 금리 스텝 바이 스텝이 아니라 이제 어느 정도 금리 인상은 마무리됐다라는 시그널을 줬기 때문에 시장에서는 계속해서 달러 경기가 이거면 더 좋아질 수밖에 없네? 라는 기대 심리가 지금 커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 뭐 트럼프 대통령은 뭐 파웰 의장을 쭉 찍어서 계속해서 이제 이 금리 인하를 굉장히 달러 강세를 용인하지 않는 그러면서 통화 정책에까지 관여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물론 정상적인 이 글로벌 자본시장의 룰은 어기고 있는 건 분명하지만 아마 이 상당 기간 우리도 지금 그 여러 가지 대외적인 변수를 보게 되면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뭐 유가든 지금 움직이는 것들을 보게 되면 달러 수요가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물론 우리가 예전처럼 달러가 급격히 빠져나가면서 위험하지는 않지만 예. 최근 들어서 이렇게 급등락이 좀 심해지고 있다라는 건 그만큼 외국인 투자자 눈에 봤을 때는 우리가 변곡점에 있는 게 아니냐. 더 이상 뭐 올라간다, 1,200원을 뚫는다 안 뚫는다의 문제가 아니라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라는 건 굉장히 불안전하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기재부 환율 방어를 굉장히 잘한다라고 소문이 나 있었는데 이렇게까지 움직이는 거를 거의 본 적이 없다라고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 시장 이거 괜찮을까 얘기들 나오는데 맞습니다. 어때요? 이게 시장 개입하기가 좀 어려워졌어요. 예. 우리가 왜냐하면 환율을 공개해야 합니다. 시장 공개 내역을 하다 보니까 특히나 이제 그 미국은 이제 환율 조작국 지정을 또 앞두고 있어요. 계속 관찰하고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를. 재무부가 이제 나서서 그걸 발표할 시점이 되면 더더욱 이제 위축이 돼서 구두 개입 정도가 이제 가장 강한 이제 시장 개입입니다. 스무드 오퍼레이션조차도 지금은 좀 어려져 있는 상황인데 어쨌든 이번 주를 보게 되면 전강 후약이었어요. 이틀 오르고 사흘 내내 내리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200선까지 지금 물러나와 있는 상황인데 5월 되면 바뀌는 것들이 굉장히 좀 많아요. 일단은 뭐 악재가 한꺼번에 다 쏟아져서 이제 달러 강세, 그다음에 이제 이 GDP 쇼크, 예. 여기에다가 증시 후반, 특히나 4월 들어서 과연 돈이 얼마나 더 외국인들이 차익을 정말 이 배당받은 금을 과연 빼나갈지 아니면 잠깐 들고 있다가 저점에서 다시 재매수할지는 모르거든요. 근데 지금 나가고 있는 실적들이 기대치보다도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2분기에 저점이라고 하면 3분기에 좋아질 것이라고 하면 2분기에 다시 사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변곡점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반도체 기업들의 실적이 예상치를 크게 밑돌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외국인이 꾸준히 사줬거든요. 예. 과연 이런 매수세가 어디로 이어질지 이렇게 경기가 안 좋아지면 사실은 수출주보다 내수 쪽으로 좀 움직여줘야 되거든요. 먹거리라든가 지금 뭐 소주가 오른다, 뭐 오른다, 예. 오른다 이런 다 쪽으로 이런 쪽으로 좀 가져야 되는데 그런 순환매가 좀 나타날 수 있을지 실적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 여부를 좀 판단을 해봐야 되고요. 그리고 또 하나 이제 다음 주 변수는 미국이 과연 지금 연초에는 갑자기 경기가 많이 안 좋아지니까 통화 완화적 정책 스탠스를 유지했는데 지금 경기가 또 좋아지고 있어요. 또 바꿀 수도 있다는 그렇습니다. 거죠. 다음 주 지금 미국의 FOMC가 예정이 돼 있습니다. 예. 과연 제롬 파월 입에서 한 장의 그 보고서에서 어떤 내용을 또 발표할지도 좀 지켜봐야 합니다. 소위 말해서 그 FOMC 보고서에서 지난 크리스마스 이후에 사람들이 뒤통수를 맞았다라는 얘기들이 많이 나왔었는데 이번에는 또 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봐야 된다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과 이야기 나눠봤고요. 1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뒤 2부 예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부에서는 두 분의 전문가와 함께 다양한 종목 짚어보는 시간, 상담까지 이어가는 시간 준비했으니까요. 2부도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